이번 고위급 접촉의 의미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의제로 논의가 될지 등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 이후 이 고위급 접촉이냐 회담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007년 만에 만난 이후 지금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회담의 그 제목, 그러니까 만남의 어떤 형식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접촉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회담이라는 말 대신.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회담은 어떤 주어진 의제를 놓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해법을 논의하는 그것은 좀 우리가 통상 회담이라고 한다면 접촉은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예. 어떤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런 입장이 상호 어떤 것인가 탐색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회담은 북한이 뭐 회담이든 접촉이든 만남은 결국 북한이 지난 토요일 전격적으로 지금 제안해서 이틀 동안 조율한 끝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의제는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다룰지는 만나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네. 사실 뭐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일단은 고위급 접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네. 또 여기에서 만약에 논의가 좀 진전된다면 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회담이라고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성격 자체는 일단 탐색 겸 조율하는 그런 그 접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접촉 북측이 먼저 제안해왔다고 하는데요. 하필 파문적 연락관 쉬는 날이라서 군 통신선까지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자 이렇게 북한이 먼저 손 내민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그 접촉한 시점이 남북 간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통보한 그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 통신선을 군 통신선을 이용했고 또 이것이 북한의 물론 이제 대표는 원동현 통전부 부부장이지만은 네. 여기에 이제 국방위원회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북쪽에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그 의제가 좀 집중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급박하게 처리돼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일정상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아까 보도에도 잠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대남 관계 또는 북한의 그 어떤 체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중 있는 그런 인물과 그런 어떤 과제들을 놓고 이번에 그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격 제의했지만 우리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단순히 어떤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뭔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또 판단했기 때문에 전격적이지만 우리도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 그렇습니다. 입장이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측에서 사람을 만날 때 가급적이면 청와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왜 콕 집어서 청와대 NSC였을까요? 글쎄, 이번에 북쪽도 이제 남쪽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그 국가안보실이 1차장을 지금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차관을. 그만큼 이제 청와대 내에서 외교 안보, 그리고 이제 통일, 남북관계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사령탑이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 이렇게 북한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어차피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뤘지만 국방과 안보와 관련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이제 장관급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요구하는 핵심이 결국은 이런 군사안보적인 측면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 마침 그런 기구가 있고 그런 인물이 설정된 것을 파악을 한 후에 청와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과거에 북한은 이런 회담이 있을 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통일전선부였고 인물도 이 원동현 부부장 남북관계 실세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그 원동현 개인 신상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한 20년 이상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노동당에서 통전부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에도 깊숙이 관련했거든요. 근데 실무 어떤 그 회담보다는 뒤에서 통제하는 그러니까 노동당의 그 핵심 실세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의제라든지 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차관급입니다만은 저쪽에도 차관급 또는 그 이상의 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단 그 다룰 수 있는 비중이나 역할, 위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북한하고 진정성 있는 회담, 원칙 있는 접근 이런 것을 제시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원동현이라고 하는 그 비중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의제도 좀 더 포괄적이고 아주 바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 실행에 가까울 수 있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아닙니까? 네. 수령인데 지도자에게 바로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급의 인물.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핵심 의제를 우리 청와대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와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동연, 원동연 이 원동연. 설이 만난 네. 사람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사실상 뭐 대리인격으로 말을 한 금방 라인이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면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네. 또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로 또 보고해서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개선상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번 회담이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다. 실질적인 정상들의 의중을 놓고 또는 정상들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측이 오늘 다루게 될 그 주요 현안, 물론 예상 의제입니다만 네. 한 저희들이 4개를 꼽았는데요. 4개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상 의제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입니다. 남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금강산 재개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기존 입장이죠, 예. 이게. 네. 자, 교수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북한 핵이 해결돼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재 완화라든지 해제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우리는 더 급한 것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일종의 직물적 차원에서 오이사 조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변경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대규모 인도 지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북쪽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북쪽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이번 접촉이나 또는 이것이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아마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천안함 문제를 놓고 네. 북쪽의 최고 지도자의 의중과 또 우리가 그동안 조사했던 결과,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제안했던 책임 문제, 또 네. 진상조사, 재발 방지,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북쪽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온다면, 예. 그러면 오이사 조치의 어떤 변경,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핵심 의제가 바로 이 오이사 조치 문제와 관련된 남북 관계의 어떤 경색 국면을 풀어가는 문제, 그것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만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했던 네. 거, 세 번째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의제는요, 일단 이산가족 문제, 또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된 건데요. 한미 네. 군사연습 중단. 이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인데 요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핵 연습을 하는 데서 이산가족 동정이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예. 군사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방어적 훈련이고 또 그것을 북한에 통보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격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예. 또 북한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낄 그런 자극적인 요소는 우리가 앞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아마 정도까지는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더 정례화하고 지금처럼 100명씩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규모를 늘리고, 또 그동안에 또 북한하고도 협의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예. 국군 포로라든지 납북자 이런 부분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네. 좀 더 폭넓게, 함께 그리고 정례화하는 문제, 그래서 서로 이 중요한 이슈들을 맞바꿀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의중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그런 자리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세담 결과가, 네.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자리 함께해서요,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